자,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확인 체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그 작은 1번 이게 A 차집합 B로 돼 있죠. A 차집합 B의 이제 여집합이고 A랑 합집합인데, 우선 여러분들이 드모르간을 쓰려면 여집합의 성질을 쓰려면 차집합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. 그래서 차집합을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거 알고 있죠. 자, A 차집합 B는 순수한 A고 A이면서 B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요 과정 일로 넘어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걸 만들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차집합의 이제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드모르간을 여러분 쓸 수 있죠. 그럼 이제 다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, A는 A 여집합, 교집합은 합집합,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은 B가 되겠죠. 자, 이제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, 자, 괄호가 있고, 이제 현재로서는 괄호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집합 A인데, 어때요? 모두 다 합집합인 관계에 맞죠? 여기서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연산 법칙일 때는 괄호 의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순서도 바꿀 수 있죠.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A의 여집합, 합집합 A, 합집합 B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A랑 A가 아닌 걸 합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? 예, 그쵸. 전체 집합이죠. 그리고 B랑 합하면 결국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네요. 최종적으로. 자, 잘 이해했어요? 자, 두 번째 볼게요. A 차집합 B, 그 다음에 B 차집합 A. 이거 대칭 차집합인데, 자, 이거 교집합입니다. 대칭 차집합이 아니면 이게 합할 때가 이제 대칭 차집합인데, 이건 지금 교집합이네요. 그죠? 자, 그럼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교집합.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의미를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, 쌤은 어떤 상황이에요? A에서 B를 뺀 나머지, 여기 순수한 A, B에서 A를 뺀 나머지 순수한 B. 교집합 있나요? 없죠. 공집합이 나오면 되겠는데,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. 자, 차집합을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요. A이면서 B가 아니다. 이건 이제 할 수 있죠. 자, B이면서 A가 아니다. 자, 지금 보면 다 어때요? 모두 다 교집합이니까, 아, 이거는 순서랑 전 상관이었습니다. 해쳐 모여. 그러면 A랑, 그쵸? A가 아닌 거 교집합, B랑 B가 아닌 거 이렇게 모두 다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. 이게 같은 연산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덧셈을 쭉 한다고 보면 돼요. 아니면 곱셈을 한다고 봐도 되고,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 없죠. 공집합인 거고, 역시 공집합일 거고, 공집합끼리 뭐 교집합, 합집합 의미 없죠. 공집합이 되겠네요. 자,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를 볼게요. 자, 우선은 중괄호가 돼 있죠. A 교집합, 그 다음에 A의 여집합, 합집합 B, 그 다음에 합집합, 또 역시 중괄호가 돼 있죠. B 교집합, B 합집합 C, 이렇게. 자,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연산 법칙이 어때요? 교집합과 합집합이니까 이건 분배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다를 때. 조금 전에 이제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. 자, 그럼 A를 각각 A의 교집합을 분배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여기도 교집합, 합집합. B의 교집합을 각각 분배하는 겁니다. 따라왔어요? 아이디어? 자, 그러면 A 교집합, A 여집합 분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A 교집합, B. A 교집합을 지금 분배하고 있습니다. 각각. 네, 나중에 합하면 되겠죠. 자, 요렇게 왼쪽 식이 정리가 될 것 같고, 자, 오른쪽 식도 B의 교집합을 분배하면 B 교집합 B,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교집합을 각각 분배했습니다. 이렇게. 따라왔죠? 자, 그럼 이건 정리가 되겠죠.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. 공집합.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B.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B와 B 교집합 하나 합집합 하나 B가 될 거고, 합집합 B 교집합 C가 되겠네요. 자, 공집합이랑 A 교집합 B랑 합하면 A 교집합 B게 되겠죠. 이거 합 하나만 하니까. 자, A 교집합 B고 합하면 큰 집합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는, 자, B랑 B의 교집합 C랑 합하는 거예요. 그럼 B가 더 크죠. 여러분들 B랑 C가 이런 상황을 해볼게요. 자, B 전체와 그 다음에 B의 교집합 C는 요 부분이잖아요. 그쵸? 그럼 B랑 B의 교집합 C랑 합치면 B가 되는 거. 역시 합하면 결과물이 크다라고 했죠. 그래서 요 값은 B가 되겠네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고, 다시 한번 분배가 보이나요? 교집합, 합집합이니까 B를 각각 분배하면 되겠네요. 또는 여기서도 분배하지 않고
자, A와 B의 관계가 역시 B, 이 교집합은 B에 포함되죠. 그래서 조금 전에 요 접근에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A랑 B가 있고, 그 다음에 A 교집합 B면 요 부분이죠. 요 A 교집합 B랑 합하면 역시 B가 더 큰 범위에 되기 때문에 이게 B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분배하지 않아도 요 과정에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. 자, 분배하는 것도 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, 자, 어쨌든 연산 법칙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면 좋습니다. 그게 되면, 그리고 이제 그게 애매할 때, 이제 집합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힘들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게 병행해서 하면 돼요. 식으로만 꼭 푸는 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. 벤 다이어그램과 식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51번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, B, C에 대해서, 자, 요게 지금 다음 이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하라고 했는데, 우선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랑 같아지는 것. 우변도 이제 복잡한 상황이니까요. 한번 따로따로 가볼까요? 두 트랙으로. 자, 우선은 좌변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차집합을 여러분들 이게 바꿀 때, 차집합의 성질을 쓸 때는 이렇게 합집합이나 교집합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, 자, 동그라미 차집합 세모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있는 집합 전체에 여집합을 취하면 됐었죠. 요 개념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. 그러면 자, A이면서 뒤에 있는 전체에 여집합이 되겠네요. 자, 됐나요? 자,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? 자, 이제는 드모로간을 쓰면 되겠죠. 뒤집으면 되니까 B가 아닌 거 합집합은 교집합, 그 다음에 C가 아닌 거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요 상태는 요 상태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집합이니까 이거는 교환 법칙이 아니죠. 결합 법칙이니까 굳이 가로의 의미가 없습니다. 순서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, 자, 현재는 요 상황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. 자, 우변도 한번 볼게요. A 차집합 B 전체의 차집합 C. 자, 이걸 역시 동그라미로 봐서 조금 전 거 그대로 볼게요. 그러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게 여집합. 알았죠? 이것도 이제 A이면서 B가 아니다. 바로 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러고 봤더니, 자, 우변에 있는 식도 지금 현재 이 상태네요. 그리고 뭐 같네요. 동일하네요. 그래서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의미 없죠? 교집합 연결되어 있는 거고 같은 식입니다. 자, 이제 52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, B에 대해서, 자, 요게 성립할 때 그랬어요. 자, 그럼 우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야 돼요. 간단한 꼴로 바꿔서.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면 되겠습니다. 이런 형태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 상태를 해석하기 힘들죠.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이게 이제 공집합이 됐다고 했으니까. 자, 우선은 어때요? 합집합, 교집합, 분배 법칙이죠. 그래서 분배 법칙 할 때는 교집합, A 여집합을 각각 분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쓰는 거 A 교집합을 분배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B 교집합 이렇게. 자, 헷갈려 하지 않아야 돼요. 나중에 이제 합집합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공통인 부분 거꾸로 묶어내는 것도 중요해요.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죠. 이렇게 뒤에 있는 걸 분배해 봤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바로 할 수 있죠. 이제 많이 했으니까. 그 다음에 합집합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 상태로 봐도 되고요. 아니면 B차집합 A죠. 자, 어쨌든 요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공집합은 합한 게 없죠. 그래서 B차집합 A가 될 거고,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B차집합 A 간단히 한 게 그게 공집합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하나라고 우리 했죠. 자, 차집합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던 얘기는 어때요?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죠. B에서 A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해석하기로 했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. 자, 요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? 자,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, 자, A랑 B를 합하면 큰 게 나온다. A와 B의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. 교차, 그렇죠? 차집합.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의 포함관계는 바뀌겠죠. 그래서 B가 아닌 게 더 커지겠죠. 이렇게.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. 지금 B에서 A를 뺀 게 공집합이다. 자, 요 상황을 가지고 이제 기억, 니은, 디귿을 해석하면 되겠네요. 자, 우선은 기억, A 교집합, B가 공집합이다. 이거는 말이 안 되죠. 자, 니은, A와 B를 합하면 A가 큰 거니까 당연히 A가 되겠네요. 자, 니은 맞죠? 디귿은 A랑 B가 아닌 거의 합집합.
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려보면 되죠. 이게 헷갈리면 벤달 그림을 활용하세요. 자, A와, 그럼 A가 이만큼이죠.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이쪽이죠. 겹치면서도 나머지 부분을 다 메꿔주는 거 보이죠. 이렇게 그걸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 당연하네요. 이거. 자,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항상 벤달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. 식으로만 또 너무 접근해도 안 좋습니다. 자, 53번도 같은 유형이죠. 자,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진 거를 해석해서 항상 옳은 걸 찾는 문제고 보겠습니다. A 합집합 B,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, 교집합. 자, 좌변을 정리해야죠. 우선은 뭐 차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돼요. 그래야지 드모로만을 쓸 수 있으니까 B이면서 A가 아니다. 순수한 B 맞죠? 자, 전체 이제 여집합이 있는 거고. 자, 그럼 우선 여기 뭐 분배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요. 자, A 합집합 B 그대로 있고 뒤집으면 B의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뀌죠.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에 또 여집합은 A가 되겠네요. 이렇게 공통인 부분이 있나요? 이렇게 보세요. 잘 보면 교환이 가능하죠. 합집합 교집합은. 그래서 이거는 A 합집합 B 여집합으로 다시 쓸게요. A 합집합 B 여집합 자리를 맞춰주려고요.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이제 보이죠. A 합집합 공통인 게 보이네요.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분배 법칙 거꾸로 과정이죠. 반대 과정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A 합집합을 묶을 수 있죠. 공통인 부분 괄호치고 남는 부분 쓰는 겁니다. 공통인 부분 묶고 B 남았죠. 교집합 남았죠. B의 여집합 남았죠. 이렇게 다시 한번 분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분배돼서 위식이 되는 게 보이죠. 자, 여기서 간단히 되네요. B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 공집합이죠. 그죠? 이제 공집합이니까 A와 공집합이랑 합하면 A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좌변은 A인 거고 우변은 지금 A 교집합 B죠. 자, 그럼 역시 포함 관계가 나오겠죠. 자, 교집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. 둘 중에 하나가. 그러면 A가 작은 거네요.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입니다. 헷갈리면 역시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 두 가지 그려보고 생각해 보시면 뭐 명확하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예요. 자, 첫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다. 맞죠? 1번은. 2번은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. 자,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자,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걸 할 때는 반대가 되죠.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돼? 이렇게 돼야 되죠. 근데 지금 2번은 우선 틀렸습니다. 자, 3번은 그럼 답이 1번인가요? 자, 3번은 A 차집합 B가 되죠. A 교집합 B 여집합은 결국 순수한 A인데 순수한 A가 A냐 그랬는데 순수한 A가 없죠. 여기 B에 완전히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고 4번 합집합 A랑 B랑 합하면 전체가 된다. 이 말이 안 되죠. 자, A랑 B랑 합하면 B가 되겠죠. 자, 5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. 그렇지 않죠. 네, A가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패턴을 좀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확인체크 54번은 볼게요. 자, 이제 배수의 집합에 관한 내용이죠. 우리 자,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K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X는 K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A 여기 나온 대로 1번 문제 A4 그러면 4의 배수죠. 그 다음에 A8 하면 8의 배수입니다. 또 3의 배수, 9의 배수 한번 다 써볼게요. 자, 4의 배수 4, 8, 12 점점점 4의 배수들. 자, 8의 배수 8, 16, 24 이렇게 되겠죠. 여기 하나만 더 써볼까? 예. 16 이렇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었죠. 이렇게 4와 8이 이제 배수 관계이면 자, 4의 배수의 집합이랑 8의 배수의 집합을 비교해 보면 8의 배수가 다 4의 배수 안에 다 포함이 되면서 이 4의 배수가 8의 배수를 포함하는 관계가 되겠죠. 부분 집합이 됩니다. 숫자가 큰 게 되려 더 적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순간 숫자로 봤을 때 이게 커서 얘가 얘에 포함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. 4의 배수가 더 많죠. 그래서 8의 배수가 4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. 이렇게. 역시 이제 배수 관계니까 배수의 집합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, 이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처럼 배수를 몇 개만 써보세요. 써보면 그 생각이 금방 날 거예요. 3, 6, 9, 12, 15 이렇게 되겠죠. 9, 18 이게 하나 더 쓰면 18. 그쵸? 역시 9의 배수가 3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자 4의 배수와 지금
8의 배수를 합해라. 그 다음에 3의 배수랑 9의 배수를 합해라. 이건 여러분들이 간단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4의 배수랑 8의 배수를 합하면 큰 걸로 나오죠. 합하면 큰 게 나온다. 이거 포함이 될 때는 그래서 이게 4의 배수가 될 거고, 여기도 큰 게 나와서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. 둘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교집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의 배수랑 3의 배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그럼 결국 이제 교집합은 의미가 있죠. 교집합은 어때요? 우리 3과 4의 공배수, 최종 배수 구해봤었죠. 그게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공배수, 약수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문제 속에 이제 녹아 들어갑니다. 그래서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공배수는 10의 배수가 되겠죠. 그래서 A 12가 될 텐데 10의 배수 보면 10의 배수가 공통으로 이제 등장할 겁니다. 그러면 확인해 보면. 자,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m의 자연수 값은 12가 되겠죠. 여기서는 m이 12가 되겠네요. 자, 이해했어요? 그래서 이제 배수 관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두 번째 볼게요. 두 번째는 자, 이제 n이 이제 자연수인데 어떤 배수가 지금 오른쪽 요 관계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우선 이 친구를 정리해 봐야겠네요. 6의 배수와 8의 배수, 그 다음에 12의 배수네요. 우선 여기부터 정리를 먼저 할게요. 자, 우선은 분배하는 게 난가요? 볼게요. 자, 6과 12는 어떤 배수 관계를 이제 분배하면 이제 어떤 뭐 간단히 될 것 같고요. 8과 12는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. 8과 12가. 이 상태를 분배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먼저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. 자,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은 6, 12, 18, 24 이런 식으로 가고, 8의 배수는 8, 8, 26 이렇게 가죠. 그쵸?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집합은 6과 8의 여러분들 뭐예요? 최소 공배수인 거 알 수 있겠죠. 2로 하면 2, 3은 6, 2, 4, 8 해서 최소 공배수가 24죠. 24. 결국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 교집합은 이제 공배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24가 되겠습니다. 자, 좌변. 그 다음에 A의 12의 배수. 자, 여기서는 이제 배수 관계가 되죠. 지금 이제 배수 관계 여러분들이 느꼈죠. 배수 관계일 때 합하면 결국 이 숫자 작은 거가 되겠죠. 12의 배수 안에 24의 배수가 모두 포함되니까 얘는 12의 배수가 되겠네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A의 n이, 자, 이거다 쓰게요. A의 n이, 자, 요 지금 우변, 그러니까 뭐예요? 이쪽을 정리한 거에 어쨌든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. 그러면 10의 배수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려면 n이 이거보다 더 큰 수예죠. 12보다 더 배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. 8의 배수가 4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건 4의 배수 관계라서 그래요. 8이. 9도 3의 배수 관계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거꾸로, 자, 이게 A12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n은 12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. 10배수가 되면 되겠어요. 그러면 제일 작은 건 12, 24에서 최소 공배수는, 아니, 제일 작은 배수는 12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n 값은 12가 되겠네요. 자, 이해 갔나요? 이제 배수 약수 관계. 우선은 배수에 대한 부분이고, 약수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출되는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55분 볼게요. 자, 전체 집합 이외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, 자, 여기서는 동그라미 두 개로 했네요. 동그라미 두 개가 뭐냐면 이렇게 약수한 거예요. A 차집합 B, 순수한 A, B 차집합 A, 순수한 B를 합쳐놓은 거. 자,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별 애칭이 있죠.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으면, 자,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합해 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대칭적인 모양이라고 했죠, 쌤이.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선대칭이에요. 저 부분 포개지는. 그래서 이제 모양이 대칭적이다. 그래서 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, 차집합을 이제 활용해서 한 거니까 대칭 차집합이라는 애칭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대칭 차집합을 풀 때는 이 모양 그대로 접근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A랑 B를 합해 놓은 그림에서, 합집합에서, 그쵸? 여기 교집합의 부분을 쏙 빼는 거죠. 그래서 교집합의 부분을 뺀 걸로 여러분들이 접근해라 라고 했어요. 자, 대칭 차집합은 이 상태로 푸는 것보다 그냥 이 그림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걸로 기억합니다. 합해서 교집합을 뺀다.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. 자,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, 자, 요렇게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형태,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연산이 두 개가 아니죠. 세 개가 되어 있는 형태,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. 볼까요? 우선 이거는 이제 A, 이제 대칭 차집합이죠.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. 그림. 그럼 지금 그림은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, 자,
자, 요 상황이에요, 상황. 그 다음 우리가 요거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. 그거랑 또 A라는 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해봐. 그 얘기죠. 그럼 A라는 집합을 뭐 부분이 여기 이제 있으니까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자, 지금 요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이고 이제 A라는 집합은 이제 선생님이 자 결국은 테두리를 했어요. 그러면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. 그럼 이제 지금 합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어때요? 지금 A 전체가 이제 다 색칠이 돼 있고 B 여기 B금까지 하면 A, B가 다 된 거죠. 지금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뺀다 그랬죠. 합한 거에서 교집합 여기 B금된 거랑 그렇죠. 빨간색으로 B금된 거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을 빼면 되겠네요. 이렇게. 그러면 어느 부분만 남아요? 지워질 때 다 지워졌는데 이 부분이 남겠죠. 그렇죠. 합한 거에서 겹쳐 있는 부분을 뺀 거예요. 그럼 결국 요 연산의 결과는 결국 B랑 같네요. 그래서 B 이렇게. 그쵸? 그럼 이제 요게 이제 B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다음 중 이 연산 결과가 B인 거고 B랑 같은 걸 찾는 거니까 뭐 2번이 답일 거고 여기서 뭐 튼 의미가 없죠. 다른 것들은.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이거 자체를 그냥 이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정말 복잡한 식이 돼요. 그래서 너무 험하게 쉽게 푼 것 같지만 자,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났다. 이런 거, 이런 그림을 이제 찾아라 그런 문제도 나와요. 이건 이제 별도로 한번 더 해볼게요. 그러면 뭐 C라는 집합까지 포함을 해서 집합 3개를 이제 우리가 펜타그램을 나타내면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A와 B의 이제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. 여기랑 이 부분이 대칭 차집합이에요.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. 그 다음에 C를 이제 표현해 볼게요. C는 이 부분이죠. 이렇게 노란 걸로 색칠을 해보면 자, 여기서 잘 해석을 한번 볼까요? 지금 노란 걸 합했어요. 합하면 지금 어때요? 이 부분 지금 이쪽 땅이랑 이쪽 땅 말고 지금 합하면 요 3번 겹치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.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워보면 자, 이런 상황이고요. 자, 여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 부분이 겹친 거 아니에요. 겹친 건 빼야죠. 남는 건 여기다가 남아있을 거고, 여기도 이쪽 땅은 순수한 C의 땅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남아있을 거고, 여기 겹치는 부분 여기는 빠졌겠죠. 근데 이 안에 3개의 교집합의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포함이 되겠죠.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뗀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면, 대칭 차집합의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좀 잘 이해 안 가면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지금부터 물어보세요.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벤다이그램 그리고 연필로 이제 지어보면서 그걸 좀 느껴야 돼요. 자, 대칭 차집합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? 예, 합집합 부분이랑 교집합 부분을 구해서 빼고 남는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해주면 대칭 차집합을 푸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.